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주 질환과 면역 반응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인트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시죠. 선생님, 잇몸 때문에 돌것입니다. 아니, 환자분 무슨 일이세요? 아니, 잇몸이 왜 이렇게 나빠진 겁니까? 모르겠어요.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 잇몸이 자꾸 나빠집니다. 맞다고요. 나도 자꾸 잇몸이 나빠져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요. 아니, 치태랑 치석이랑은 정말 눈 씻어보고도 찾아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잇몸이 나빠진 거죠? 혹시 밤에 잠을 몇 시간이나 자는 겁니까? 잇몸이 자꾸 나빠져서 밤에 1시간도 못 잔다고. 아하,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군요. 여러분, 잇몸 관리는 온몸으로부터 시작되는 잇몸 관리는 온몸 관리다 라는 말도 못 들어보셨나요? 오늘 마침 제가 면역학에 관련된 잇몸 관리 이야기를 강의할 터이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분명히 잇몸 관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라 선생님, 빨리 시작해요. 맞다고, 빨리 시작하라고요.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재미있는 공부의 세계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재밌게 공부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치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바로 감염성 세균, 이 패소제닉한 나쁜 세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고 그 결과 치주염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반대로 그 세균의 수를 줄여주거나 제거하게 되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거나 치료가 되거나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균에서 임상적 발현 및 진행까지 가는 관계에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페이지와 콘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식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세균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원이 될 수도 있고 LPS와 같은 독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1차적으로 환자의 면역 체계가 막아줍니다. 항체를 내보낸다거나 PMN을 이용해서 포식작용을 해서 세균들을 잡아먹죠. 따라서 면역 반응이 좋은 분들은 양치질을 잘 안 해도 잇몸의 파괴가 적습니다. 또 반대로 면역 반응이 좋지 못한 면역성 질환이 있다거나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계속 잇몸병이 심해지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1차적인 면역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면역 체계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사이토카인이나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혈류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MMP와 같은 이 파괴 효소들이 나오면서 조직의 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서 이 커넥티브 티슈와 본의 메타볼리즘이 아주 좋은, 재생이 계속 끊임없이 되는 그러한 환자분들은 차단을 하는 겁니다. 계속 파괴의 공격이 와도 계속 재건을 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반면에 별 공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실비실 계속 파괴가 되는 환자분들도 존재합니다. 어쨌건 요게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임상의 증상이나 이런 조직의 파괴들로 나타나는 거죠. 요 일련의 과정에 이 흡연, 여러 가지 양치질이 불량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요. 또한 유전적 소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요 팩터들이 조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치주염의 진행 단계입니다. 그 치주 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면역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 첫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 상피세포, 1차적인 상피세포가 면역 체계죠. innate immunity라고 하는 1차 면역이 발생을 합니다. 크레비큘라 플루이드 같은 열구액도 1차 면역이 되고요. 상피세포도 면역이 되는 거죠. 자, 요 1단계 면역을 뒤에 이제 나타나는 게 딜레이드 이뮤니티 내지는 어콰이드 이뮤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B셀, T셀과 같은 이 체액성 내지는 세포성 면역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면역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 면역학을 배우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체액성, 세포성, B셀, T셀,
T 헬퍼 1, T 서프레서, 사이토톡식 T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내용들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첨부한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 리뷰 논문인데 요거 읽으시면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의사라면은 면역학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치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형핵 백혈구 PMN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는 메커니즘이 궁극적으로 조직의 파괴와 골 파괴로 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주염에 의한 조직의 파괴에는 세균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환경적 소인 그 과정 중에 면역학적 소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꼭 이해해 주세요. 자, 브라질에 있는 제 좋은 친구인 앙드레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환자 구강에 이제 구강 캔서가 생겨가지고 이제 수술을 위해서 적출을 위해 수술방에 들어갔습니다. CT를 통해 봤더니 이제 과도하게 성장되어 있는 이러한 골 종양이 관찰이 됐는데 전신마취 이제 들어가고 어이없게도 그게 뚝 떨어졌어요. 너무나도 종양 같아 보였는데 거대한 치석이었던 황당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치석이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면역학적인 기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샘플로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희 교과서의 1, 2, 3 부분은 너무나 기본적인 면역학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치주질환에서 이제 중요한 면역 반응으로 역시 또 뭐 알고 있는 이뮤노글로불린, ADEGM 뭐 이렇게 있고 다이머와 모노머, 펜타머의 형태를 갖춘다. 요건 역시 체액성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치주질환에서 항체 역할, 요거는 조금 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리멘트라고 하는 이제 보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식세포, 파고사이토시스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화작용, 그 다음에 옥선인화 반응에 의해서 이 보호작용들이 발생하는 거를 어떠한 현상이 생기고 그거의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유명 연예인이 그 타입 1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드라마를 하차했던 일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아마 좀 기억하기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가지 이제 하이퍼 센시티비티를 저희가 면역학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 타입 1이 첫 번째 아나필락시스입니다. 두 번째는 세포벽이 이제 뚫리게 되는 사이토톡식 리액션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아스토스 리액션, 네 번째는 세포 관련된 이뮤니티 이렇게 보이는데 타입 1이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감작 반응, 면역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만 그룹의 이름과 어떤 것이 있는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치주질환에서 가장 환자분을 대했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오토이뮨 디지즈입니다. 면역이란 게 뭐죠?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것과의 싸움입니다. 외부의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면역인데 면역체계의 오류로 자기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질환을 저희가 자가면역성 질환,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온 몸에 있는 모든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저희는 치주 쪽에 발생하는 오토이뮨 디지즈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잇몸이 아파요, 잇몸에 피가 나요, 잇몸이 들뜬 기분이에요 라고 오셨을 때 이러한 환자분과 치주 질환을 감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뮤커스 멤브레인 펜피고이드라고 하는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입니다. 오셨을 때 아이고 이건 치주염이네요. 치태 제거하시고 스케일링 하시고 잇몸 수술할까요? 라고 어프로치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전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구강 내의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니콜스키 사인이라는 거예요. 문질렀을 때
이 상피와 고하방의 결체 조직이 분리가 됩니다. 결국은 이 서로 연결해주는 데스모좀에 있어서 디펙트가 발생을 하는 건데 마치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밀려나는 현상들을 저희가 니콜스키 사인이라고 해요. 니콜스키 사인 병리학 내지는 면역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환자를 보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의 감별 진단을 잘 하실 줄 아셔야겠어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 치과에 오셔가지고 저는 여기가 잇몸이 아파요, 여기가 잇몸이 피가 나요, 들떠요, 불편해요,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건강과 질병은 선으로 그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선에서 넘어가면 건강하고 여기 선에서 더 진행되면 병이고, 그렇게 딱 칼로 쪼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한의학적인 이제 컨셉일 수도 있겠지만 반건강 상태란 어떤 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반건강 상태에 존재하는 환자분들은 건강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수히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은 건강 쪽으로 조금 가까워지면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조금 질병 쪽으로 가게 되면 불편감을 호소하세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내원하셨을 때는 사실은 질병의 사인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분명 건강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건강 상태에 계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면역학적인 그러한 전신적인 어프로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오이와 당근이 있습니다. 이 오이와 당근의 비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 치주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저희는 수업 시간에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